예. 그러니까 정말 그 문법 용어를 외운다고 대부분의 영어 시간을 배우죠. 관계 대명사, 네. 선행사, 목적적 주어. 근데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또 고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영어 쓰기였거든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 목격량이 슬슬 영어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영어 쓰기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참 다행히도 목경이가 아직은 일기를 쓰면서도 자연스럽게 또 영어 일기로도 이렇게 옮아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 안 그러거든요. 네. 자랑하실 만한데 문제는 사실 아이들한테 쓰기를 하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오늘 있었던 일 뭐 이렇게 되짚어서 이렇게 영어 일기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더 재미있고 창의적인 글 혹은 또 이미 읽었던 책 같은 것에서 자기가 서머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거나, 거기에 나왔던 단어를 가지고 뭔가 새로 이렇게 조합을 해본다거나 하는 쓰기를 한다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쓰기로, 이렇게 좀 더 유창한 쓰기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장, 통문장 외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장 외우기도 어떤 문장을 외우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앞뒤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뚝 떨어진 문장을 외우게 하면은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 않는데 이게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문맥이 있는 문장. 그러니까 왜 그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라든지 아이가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 이게 줄거리가 있죠. 그 줄거리 안에서 스토리 안에서 끄집어낸 문장은 아이가 인상적으로 외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통문장을 외우게 하는 방식은 권장드릴 수가 있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외할 때는 그 한 챕터를 다 외우지 않으면 집을 못 갔어요. 하실 때요? 받으실 때요? 받을 때죠, 가외를. 지금도 그 문장이 기억나요. Soccer teams came to Korea from many countries. 요거 하나는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어쨌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게 생각이 나요. 네. 그만큼 통문장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갖고 있고 네. 예, 강제적으로 할 때는 마음의 스트레스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유아에서 초등으로 넘어가는 그런 엄마표 영어 교육의 노하우를 짚어봤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게 그동안 가장 답답했는데 큰 도움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오늘 선생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여러 가지 점들을 조목조목 잘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특히 독후 활동을 한 후에 글쓰기를 하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렬 교수님께도 이제 유아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엄마표 영어 교육 좋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사실 우리 티솔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렇게 어머님들이 많대요. 네. 대학원 과정에 어머님들이 와서 애들 영어 잘 가르치려고 많이 등록을 해서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궁금했던 사항들이 사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아에서 초등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학교 급 간에 보면은 그 강조하는 영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 초등에서는 음성 언어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중학교 가면은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머님이 하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우리 선생님 조언을 잘 빌려서 하면은 문자 언어 활동하고 음성 언어 활동이 좀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로 나누었지만 결국은 언어 사용이라는 것은 언어 기능이 통합되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 간의 어떤 조화로운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참 네. 갱의를 표합니다. 갱의를 표합니다. 예. 자, 아마 여름방학인데 특별히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어머니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마 미래의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오피리어 어머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두 따님과 하나의 따님과 아드님인가요? 예, 자녀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많은 도움 말씀 주신 서현주 선생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이슈 포커스입니다. 네. 경기도의 한 작은 중학교의 선생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네.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남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예쁘시잖아요. 눈이 즐거우니까요. 아이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연예인?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얼굴보다 마음이 더 예쁜 특별한 선생님들. 바로 이 학교의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입니다. 한 중학교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별한 선생님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분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용인 모현중학교.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무렵이면 매일 그제서야 뒤늦게 출근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현중학교 학생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인근 지역 대학교의 학생들입니다. 모현중학교에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까지 모두 끝난 오후 4시가 되면 대학생 형, 오빠, 누나, 언니들이 교사로 나서는 작은 학교가 다시 열립니다. 재밌는 건 이 시간만 되면 장난꾸러기로 소문난 학생도 배움의 열의를 불태운다는 건데요. 이것은 대학생 멘토들과 만나면서 나타난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보람있고 되게 즐거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화면은 질문도 현재 모현중학교의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모두 16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교과학습과 외국어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The given words. 일단 1번. 코에 뭐 났다. 빔플. 한 반의 학생 수는 10명 이하. 심지어 호흡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하다면 1대1 수업도 가능한데요. 자연히 학습 효과도 높습니다. 일단 뭐 같은 학생이니까요. 나이는 다르도 같은 학생이니까 뭐 편하고요. 모르는 것도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선생님이 더 꼼꼼히 해주시니까 좀 더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한 영어 수업. 그런데 잠시 들여다보니